안녕하세요. 작가 문지영입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동기 여러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무한 영광이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나답게. 토목과 디자인 그리고 조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입니다. 저는 이곳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2012년도 2월에 졸업했습니다. 박사 논문으로는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 연결, 교감, 상징이라는 타이틀로 학위를 받았는데요. 본 논문을 바탕으로 책으로 냈습니다. 12월 달에 같은 해에 출간을 했고요. 올해가 2022년 딱 10년째 되는 해예요. 2월 달에 초판 3세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애독자가 계속 계셔주셨더라고요. 이 책은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논문을 바탕으로 또 보시는 바처럼 영상물을 찍기도 했습니다. 2014년 YTN 사이언스 한국 사탐, 한국의 전통교량, 사람과 세상을 잇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1월 2일 저녁 8시에서 8시 40분간 방영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풀타임 40분 중간중간에 제가 얼굴을 비춥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저의 박사 논문을 주도해 주신 5분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기원 지도교수님, 조경진 위원장님, 조정송 부위원장님, 이유직, 김현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첫 개인저서 이후에 또 하나의 개인저서를 썼습니다. 2014년도 2월에 완성했고요. 책 제목은 미학적으로 교양보기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2003년부터 2013년 약 10년 동안 토목 설계 감리 회사인 유신에서 구조부에 입사해서 장대 교량의 교량 경관 설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권의 책으로 녹여냈는데요. 장대 교량의 기술적 그리고 구조적, 디자인, 예술, 경관, 사회문화적인 가치 등을 저만의 시선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2015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14년에는 대한토목학회에서 저술상을 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2개의 큰 상을 받게 되었었고요. 이외에도 공저책을 다수 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2권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 초판이고요. 이 2번째 개정판입니다. 이 초판은 자연과 문명의 조화 토목공학이라는 타이틀로서 개정판과 똑같은 네이밍인데요. 2014년도에 이 저서를 했고요. 2년 동안 기획을 했습니다. 총괄 기획을 했고 공동 저술을 하였고요. 이 책은 현재 대한민국의 토목공학과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토목공학 개론서입니다. 이 초판은 찍자마자 3판까지 고속 행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내용을 더 보강을 하여서
개정판이 나오자마자 또 3세까지, 토탈 6세까지 찍은 교과서이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 인쇄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일반인들이 읽어도 좋을 만큼 쉽게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책은 2016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 도서 상을 받았습니다. 앞선 교량으로 보는 그 미학적으로 보는 교량 보기와 자연과 문명의 조화, 토목공학 이 두 가지의 책은 자연과학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세 가지의 책은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2권에서 3권씩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제가 가제본으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제 3번째 개인 저서가 될 것으로 생각돼요. 내용은 다 썼고요. 제목은 내려놓기입니다. 지금 나이에 다 내려놓을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내려놓는다는 취지가 반전에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멋지게 희망차게 올려놓기 위한 내려놓기 작업을 이 에세이를 쓰면서 마음의 성찰을 하였는데요. 올해 겨울에 출간 예정이고 출판사는 이미 컨택이 끝났습니다. 이외에 다수의 공저책을 냈습니다. 여러 분야를 넘나들었어요. 조경뿐만 아니라 디자인, 그리고 토목, 그리고 외국어 전공 서적을 감수한 책도 있고 이북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학회와 협회에 작은 글들을 쓰는 것도 이어서 쓰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한토목학회 학회지에 2010년부터 19년도까지 총 29편의 작은 글들을 기고하였습니다. 올해이죠. 2022년도 3월 30일에 큰 상을 하나 받았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제가 석사 졸업 이후에 엔지니어링 회사, 그것도 구조부에서 10년간 실무 경험을 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저의 재능 기부를 꾸준히 하였기 때문에 한 20년간 도와드린 바에 대해서 작은 그러나 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상자가 총 17분이셨는데요. 그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분야에서 디자인도 그렇고 조경에서도 그렇고 상을 받았어요. 제가 일부러 상 받으려고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도와드리다 보니까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그때그때 잘 받고 배품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영상을, 찍힘을 오늘처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영상물을 안 찍어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좀 심해서 오늘도 아마 많이 버벅거렸을 텐데 2014년도에 YTN에서 기자분이 오셔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합니다만 우선은 사운드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EBS 그리고 대한토목학회에서 또 촬영건이 들어왔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요. 근데 오늘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후배님들께서 저를 보시고 그 무엇 하나라도 배우실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온 거고요. 용기를 갖고 나온 겁니다. 영상물을 제가 직접 컨트롤하기도 하는데요. 기획부터 디자인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관여를 깊숙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2021년도 11월에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 동영상이 있어요. 이때 기획을 같이 했고 디테일까지 다 조정을 했는데요. 인트로에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과거에 고교량 사진을 찍으러 전국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멋지게 찍은 사진 두세 컷이 인트로에 들어갔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앞서서는 2014년 그리고 15년에 대한토목학회 홍보 영상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대국민용 그리고 학생용 두 개의 제작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자칭입니다. 타칭 아니고요. 2020년 5월부터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2020년 1월 1일 해돋이 사진을 찍고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 담았는데요. 물론 조명 효과도 넣었고요. 그때 이후로 한 점, 두 점 그리면서 제가 아끼는 분들께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력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나중에 개인 미전을 열 그런 상상도 하고 있고요. 실현 가능할 꿈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제가 강의 및 강연도 여러 군데 다녔어요. 조경 쪽 분야만 다닌 건 아니고요. 조경, 토목, 그리고 디자인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사 심의도 들어오면은 응했고요. 대학교에서 학기 중 강의로는 토목공학과에서 공학도들을 티칭한 게 가장 큰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디자인 산업 디자인과에서도 지도를 하였습니다. 아직 조경학과에서 학기 중 수업을 진행한 적은 없지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이제 3개의 분야를 모두 컴플리트 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문계, 그리고 예체능계, 자연계, 공학 4가지의 분야를 넘나들면서 살았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영어 전공을 하면서 독일어와 일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예술대학, 미술대학에서 공간, 환경 디자인 세부 전공으로 깊이 있게 마스터를 했고요. 그리고 이곳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경관, 특히 도시경관 그리고 역사문화 경관을 깊이 있게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엔지니어링 회사로 직접 들어가서 하드웨어를 그리고 기술을 직접 온몸으로 익히고 그 과정 중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나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제가 닿는 한 저의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자아 정체성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책입니다. 일부러 책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게 쓰다 보니까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 삶은 책을 통해서 이들 분야를 아우르고 연결하고 융합시키는 작업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제 자체가 브릿지가 되어 여러 영역을 이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저의 꿈은요,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자기만족, 이왕이면 사회봉사. 인생을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아름다우신 분, 인성까지 좋으신 분. 그 남에 대한 시선을 제가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제 그릇 안에서, 제 그릇의 크기와 모양 안에서 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사회에 계속 나누려는 생각입니다. 3가지 아이템으로 생각합니다. 책, 그림, 그리고 오늘과 같은 강의나 강연. 가장 메인은 책 쓰기가 될 것이고요. 여태까지 에세이까지 마무리를 하면 총 14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림은 총 15점을 그렸는데요. 모두 지인들을 나눠줘서 현재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2-3권 정도
두세 점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모아서 미전을 열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의미 강연은 꼭 필요한 장소에는 제가 가능한 가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제 앞에는 항상 벽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 넓고 높은 벽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마음에 울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보니까 그 벽의 좌측과 우측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어라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더 뒤로 벽에서 거리를 두고 물러나 보니 이 벽은 광활한 대지에 높이를 갖춘 하나의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은 이 벽을 부수거나 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자 하는 인생길에서 이러한 벽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않고 저답게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요. 여러분도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멋지게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권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